네,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서울대학교 사문대 출신이고요. 그리고, 현재 대치 미래탐구에서, 분당 미래탐구에서, 네, 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네, 올해 이투스에서 이제 검토단까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모토를 올바른 개념 위에 이렇게 삼고 보통 활동을 하는데요. 자, 많은, 선생님들이, 뭐랄까, 사실 고등학교 과학쯤 되면 내용이 이제 전공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내용이 뭐 쉽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하는 내용이나 문제 출제하신 거 가끔 보다 보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긴 한데 O 개념을 바탕으로 한 O 개념이라고 표현하죠 보통. O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교사 혹은 일부 강사분들까지 좀 틀린 개념을 가르치거나 문제를 잘못 내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지 않다. 저는 한 번에 올바르게 가르친다. 라는 의미로서 저렇게 모토를 써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여기는 교정교육과정 처음 나왔을 때 아무도 내용을 정리해주지 않고 그냥 약간 내용이 상기되어 있을 때 제가 그 대치동 지역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과학 내용을 정리해서 네 교육과정을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교정교육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어떤 식으로 내용이 배치되어 있고 무엇을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원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한 번씩만 꼭 보여드리는데요. 제 19.9세입니다.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시절이 있었고 이 공부를 해서 어쨌든 서울대 가서 우리 학교 공부장 저게 조선일보 그 당시 지금도 그게 있나? 월요일에 코너에 항상 실렸던 건데 거기에 제가 나왔던 적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요. 바로 좀 과목 얘기를 하자면 물리학입니다. 그쵸?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아마 12월 1월 지금 2월까지 해서 많이들 열심히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빠듯하여서 중도에 그만뒀거나 아니면 뭐 국영수 위주로 좀 하고 있거나 되게 다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학년 1학기 사실 물리학이란 과목 학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원이 아니고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짜리 과목이 되었죠. 사실 이 지금 소개하는 거는 이제 2학년 1학기만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2학년 1학기에 물리학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학년 2학기부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진로 선택 과목들 차이점 중 하나가 진로 선택 과목도 이제 상대평가가 되었죠. 그것도 이제 여름방학에 충분히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거고요. 물리학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은 여전히 크게 세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얘기할 때는 역학, 전자기, 파동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고요. 교육과정상에서 지금 새로 배치된 물리학의 단원의 배치 내용들을 좀 보면 파동이라는 단어로 사실 묻기가 조금 애매해지긴 했어요. 파동과 그리고 현대과 혹은 현대물리 기존의 역학이나 전자기에 있던 내용들 중에서 100년이 좀 안 된 내용들은 거의 다 뒤쪽으로 몰았거든요. 그렇게 좀 재배치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역학과 전자기와 파동, 현대물리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재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네, 중단원들까지 좀 살펴보면 여기 적혀있는 얘기 숫자들은 각각의 이제 물리학 1 혹은 2 수능에서 오른률이 탑4 안에 들었던 단원들이에요. 보통 역학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보통 분류할 때 역학과 비역학 이렇게 분류를 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역학 파트에서 오점률이 높았던 부분들이 많이 나왔고요. 살펴보면 평행과 안정성 같은 경우는 기존의 물리학 2에 있던 내용을 맨 앞으로 배치를 시켰어요. 예전에 좀 어렸을 때 설명을 해봤다. 나 물리학 1 해봤어. 이런 친구들도 처음 딱 펼치면 처음 보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도 네, 오답률이 좀 높았던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속도 법칙부터 해서 역학과 에너지까지 여기는 왜 보통 물리가 어렵다고 말해지는지 그 관련된 단원들입니다. 전부 다 이제 보통 이제 특히나 전가속도 운동이나 역학과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는 보통 탑4를 보고도 항상 들어가고 탑2를 보면 둘 다 들어가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이상 들어가고 항상 보통 역학이 어렵다고 논하실 때 많이 언급되는 파트에 드리고요. 이번 수능까지 이제 통계를 좀 포함시켰는데 여전히 네 수능에 들어갔습니다. 많이들 어려워하고 있고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친구들 입장에서는 중2, 중3 때부터 이제 물리 관련된 단원들이 나오면 여기를 뭐랄까 어색하지 않게 많이 해왔거든요.
성격에 대한 얘기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1 때도 여전히 역학 단원들, 통과에서 역학 단원들이 어려워하고요. 고2 올라와서도 결국엔 여기서 고생을 많이 해요. 네, 그런 추세들이 나오고요. 전자기 파트를 살펴보면, 네, 지금 보면 전기장과 전이차 저항 연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물약 2에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순위권들 물 2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파트인데 여기를 딱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방태에서도 이제 전기부를 진행해보니까 전기 앞단원을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고 뒤에 있는 전기작용이나 전자기 유도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한번 봤거나 고1 말에 한번 봤거나 그런 내용들이어서 아이들 입장에서 문제는 좀 어렵게 나와도 어쨌든 그래도 좀 익숙한 단어들이고 익숙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할만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좀 어려워하고 있고 실제로 전이차 이 정도 개념까지 가면 여러 번 들어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그냥 머리가 나빠서라기보다 눈에 안 잡히는 개념들을 다루기 시작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많이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전이차라는 단어가 전압이랑 같은 말이에요. 아이들은 전압의 실체에 대해서 클 때까지 거의 모르고 살다가 고2 때 처음 딱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전이도 어려운데 전이차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좀 제법 어려워하고 실제로도 오답률이 높게도 나옵니다. 밑줄 안 친 이 부분에 그 물리학 1에 있던 전기력 자체에 대한 내용을 다뤘던 파트인데 이번에 수능 물리학 1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도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됐고 선발형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죠. 안 적은 게 아니라 진짜 적을 게 없어서 안 적은 겁니다. 이 파트가 참 재밌는 게 제목들을 보면 사실 어려워할 법해요. 빛의 중섭과 간섭. 빛의 이중성, 물질의 이중성. 이건 진짜 따끈따끈한 현대 물리의 내용들이고. 그리고 쭉 가면, 에너지 준이나 이 부분까지는 그래도 통합과학이나 이런 데서 약간 찍먹 정도는 해본 부분인데, 특수 형성 이론까지 가면 아인슈타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인슈타인 이론을 배워요. 고등학교 때. 이런 부분을 다루는데, 처음에 배우면 이중성, 빛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고 반응이기도 하다. 이런 표현들을 들었을 때 그게 뭔 소리예요? 대체 그게 뭔 소리예요? 아인슈타인이 이 가면은 시간이 달라져, 길이가 짧아져 이런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게 뭔 소리예요? 심지어 이 부분을 가르치게 되면 다 이해를 해요. 문제를 곧잘 풉니다. 그러고 나서 수업 다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요. 와가지고 선생님 근데 분명히 교과서나 교재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거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믿을 게 없다는 거죠.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그 정도로 직관과는 사실 거리가 좀 먼 부분들이 있는 내용들이고, 하지만 과학에서는 이제 고등학생들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면 되게 낯설어요. 이거 진짜 과학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 뭐 어렸을 때 과학학습 만화를 본다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몇십 권짜리 무슨 어디에서 나오는 과학학습 만화 이런 걸 봤던 친구들도 사실 이런 부분을 자세히 안 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되게 어렸을 때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고요. 그래서 본것 같아 정도의 수준으로 봤다가 고등학교 때 처음 딱 맞닥뜨리고 난이도가 어렵다. 혹은 되게 낯설다. 시간이 달라진다는 게 무슨 소리지? 길이가 짧아진다는 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 그래서 직관에서 이해하기 힘들다 보니까 문제 자체가 되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설계를 이해하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풀 수 있게끔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오답률이 여기서는 높게 안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봤던 이런 부분에서 진짜 거속시부터 이런 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도 다뤘던 것들이고 중1 힘, 중3 때 속력 이런 내용들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결국에는 오답률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역학에서도 이 부분이 연력학을 다루는 파트거든요. 연력학이라는 것도 사실 되게 낯설 수 있는 건데 아이들이 결국에 맞춰요. 고등학교 때 처음 보는 내용이지만 결국에 맞춥니다. 그래서 결국엔 역학 그리고 전자기의 일부 내용들이 승부처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만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좀 고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갈 부분들이고 학교에 따라서는 역학에서 끊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역학과 전기 파트 일부 정도까지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물리학은 다른 화생지에 비해서 달리 순서를 마구마구 뒤바꾸는 그런 스타일의 과목은 아니에요. 과목의 특성도 좀 그렇기도 하고 순서대로 안 배우면 중간에
여기 건너뛰기 어디 간다 이렇게 하기가 되게 애매한 과목이긴 해서 많은 학교에서 대체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는 편이고요. 역학이 어려우니까 역학만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전기도 끊을 텐데 축전기 같은 경우도 그 롤투에서 내려온 부분이고 이 부분을 그 교과서를 바뀌면서 사실 조금 쉽게 바뀌긴 했거든요. 축전기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네. 아이들도 축전기가 뭔지 몰라요. 그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되게 어렵게 내기도 참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고 축전기 하면 사실 배터리 느낌이 드는데 충전기 같은 건가? 내용을 읽어보면 처음에 딱 펼치면 축전기 적혀있고 설명이 충전, 방전부터 나오거든요. 배터리네 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배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부분을 시작할 때는 축전기라는 기기가 뭔지부터 알려주고 시작을 해요. 저는 그 그림 자료 같은 거 보여주면서 이런 게 있는데 전자제품에 이런 게 대부분 들어가 있어.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굉장히 기술가능스러운 스타트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힘드니까 어떤 물건인지 알아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정답률이 높아집니다. 그쵸? 결국은 역학에서 승부가 많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문학교들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어떤데 뭐 되게 특이하대요 이런 말을 하는 그 어디서 들어오신 경우 사실은 저는 그런 좀 과장된 공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리학은 생각보다 창의적인 자료를 되게 선생님들이 만들려고 하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만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 세계관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세계관 전체가 붕괴되는 그림상의 세계관이 붕괴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그런 거 딱 이제 문제 오르 나서 복수정도 해야 되거나 재시험 봐야 되거나 그런 사태들을 맞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자료들이 참 많이 활용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수요하게 다루는 게 이제 출판사 자료, EBS 교재, 또는 수특이라 불리는 그리고 기존에 이제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나왔던 문제에서 많이 하십니다. 출판사 자료는 일단 참고는 비상에서 나온 그 비상 출판사에서 보통 모든 출판사들이 선생님들에게 그 대충 문제풀 어느 정도 줘요. 이런 형태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다. 그림 자료나 이런 데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출판사에서 내준 자료고, 여기가 이제 학교 기출입니다. 보면은, 아예 똑같은 그래프를 가져왔죠? 네, 설계 자체를 건드리면 이제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거의 그대로 들고 왔고, 심지어 질문도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심지어 이 당시에는 여기가 비상 건데, 당신 학생이 비상 출판사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접속을 할 수 있으니까 문제풀도 쭉 이제 살펴보시다가 비상이 보통 교사분들에게 나눠주는 문제풀 중에 가장 문제를 많이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호하실 겁니다. 보통 그 출제된 형태를 보면 비상이 문제 자체의 풀을 좀 많이 주시는 편이고 그리고 미래행 같은 데서는 좀 깔끔하게 줘요. 되게 문제 쓰기 좋게 깔끔하게 좋든 그렇게 주는 편이고 근데 선생님들 이제 출제하시는 거 보면 비상에서 아무래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풀을 일단 많이 펼쳐놓고 거기서 이제 좀 분석을 하시고 시작을 하신다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입니다. 딱 봐도 그냥 출제 자체가 아예 동일한 그림에서부터 아예 시작을 하죠. 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문제 묻는 스타일도 비슷비슷합니다. 지구가 책을 당기는 뭐 이런 식으로 다. 네. 아예 똑같죠. 개형 자체를 아예 똑같이 쓰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도 선생님들이 많이 쓰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아예 설계가 똑같은 형태. CCD라고 이제 마지막 단어에서 등장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는 케이스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이 사실은 그 전교과정상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네, 환자료가 전원 전압장치를 원래 안 쓰는 것처럼 성취 기준에서 뺀 것처럼 얘기가 됐었는데 출판사에서는 문제풀에서 제공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출제가 됐단 말이죠. 이런 그래프를 전교과정 1원에서는 안 쓰기로 성취 기준상 썼었는데 근데 출판사에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신 거죠. 이런 걸 조금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 방특 때도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쪽 문제들을 몇 개를 좀 선정해서 많이 좀 풀어보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스톡인데요. 스톡을 진짜 많이 쓰세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두 가지 교재가 보통 이제 연계 교재로서 많이 쓰였던 건데, 특히나 수능 특강이 그 설 전으로 출시가 되고, 수능 완성은 이제 여름 다 돼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수특이 좀 더 익숙한 교재인 거예요. 교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많이 쓰시고, 실제로 필기예지를 보면 거의 동일한 형태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학교를 그냥 어느 학교 가릴 것 없이 많이들 쓰시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아예 동일하게 양쪽 용수를 달아놓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바가 있었고요. 네. 아예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광자A와 입자B를 날리고 거리가 D였습니다. 광자A 입자B 있고 거리가 D였고 이렇게 설계를 하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런 식으로 아예 동일한 형태의 그래프들을 가져와서 네 출제하시게 됐고, 이것도 수특입니다. 전기 파트였고, 그리고 루트 두 개를 전부 이거 부호만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부호만 새로 완전히 다 반대로 바꾼 다음에 그냥 그대로 나머지는 냈던 적이 있었고, 그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동일하게 철수용이가 밀고 있고, 네, 여기도 크기가 아예 똑같죠. 0.4m 떨어져 있고, 그냥 어느 자료에서 대충 나오는지가 이제 풀이 좀 정해져 있는 거죠. 요 상태에서 이제 풀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될 테니까, 그 중에서 이제 보기를 좀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숫자를 바꿀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숫자를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들 많이 출제를 하셨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예 똑같죠? 4, 6, 전 이 문제 풀 때마다 올림픽이야 하면서, 시상식이야 이러면서 했는데 24N 아예 설계 자체를 똑같이 해서 문제를 끌어오고 그렇게들 출제를 하셨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간격들을 좀 보면 이게 이제 2009월에 나오고 그 다음 해 바로 출제를 하고 이런 식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트렌드를 따라가셔야 되니까 나오는 문제들은 계속 풀어보시는 거죠. 계속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즈음에 이거를 그대로 쓰시거나 적용하시거나 이런 방향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만약에 올해 걸 대비한다 하면 작년 거, 재작년 거, 뭐 수능 관련된 어떤 기출 문항들 혹은 이베스 자료들, 네, 올해 수특이 올해 수특은 사실 이제 고3들을 위한 자료니까 그래도 이제 마지막 수특이란 말이죠. 이제 물화생지 1, 2 형태의 수능 특강 자료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쌤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가 되게 소중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딱 킵해놓고 이제 더 이상 새롭게 나라에서 생산해주는 문제가 없으니까 아마 이 풀에서 제로 한동안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아예 똑같습니다. 여기를 B라고 지칭한 거, H만큼 떨어져 있는 거 아예 똑같이 이렇게들 출제를 하고요. 이거 보면 사실 되게 성의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사실 마음은 이해돼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어딘가 잘못 건드렸다가 어느 시기에서, 왜냐면 특히나 물리가 계산으로 답이 나오는 과목이다 보니까 어딘가 고쳤는데 학생이 다른 풀이를 해서 맞출 수도 있잖아요.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풀이를 해서 했는데 만약에 보기 중에 다른 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계가 돼버리면 근데 논리상 오류가 없어,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잘 안 만드시려고 합니다. 네, 됐고요. 네, 이게 실제 문제였고, 저렇게 똑같이 4개를 나란히 놓고 설계가 됐었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번 건 아닌데, 이미 선택을 많이 하셨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물리가 다른 화생지에 비해서는 좀 다르게, 선택 과목에서, 순서의 재배치나, 다르게 튀게끔 배치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4학년 1학기 때 순서대로 역학과 에너지와 전자기와 양자를 배치한 학교들이 다수입니다. 사실 다수입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을 봐도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물리 쪽을 계속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다음 학기에서는 역학과 에너지를 듣게 될 것이고요. 네. 여름방학 때 화이팅하면 되는 부분들이고, 이거 튀는 게 아니라, 이건 둘 중에 이제 그냥 2학년 2학기 때 선택해라 라고 배치했는데, 아마도 별일 없으면 이제 한 과목으로 좀 몰려는 분위기가 좀 있을 거긴 합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이런 경우가 사실 애들 입장에서 제일 편하죠. 2학년 2학기 때, 소위 말하는 물투의 앞부분 과목들을 이제 안 다루는 거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 얘기를 이제 좀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방학의 실적을 토대로 제가 퍼센트를 낸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씩 인원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됐고요.
네, 일단 수업 시간도 말씀드리고, 교재나 수업 방식이 말씀 좀 드리면, 일단, 물리학 연합반들입니다. 연합반들이고, 토요일 저녁,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3월 7일과 3월 11일에 개강을 합니다. 토요일 저녁반, 수요일 저녁반이 있고요. 강의에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보시면 되고, 일단 순서 자체는 순서대로 진행하고, 마지막 6회차에서 역할 파트는 재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네, 6, 7회차에 내신 모의 평가를, 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50분 계획으로 잡고요. 네, 토요일 수요일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물리학 같은 경우는, 최상위반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 합니다. 토요일 오전에 하고요. 3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강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학원이랑 조금 논의를 해본 결과 통합과 1, 2에서 하나 이상에서 1등급이 나온 친구들은 그냥 받기로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닌데 다른 과목을 놓고 물리는 계속 잘 했던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이제 혹은 원하는 친구들을 좀 준비를 해서 입학 테스트에 통과를 한 경우에 대해서 네, 이 반에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물리학은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잘하고 못하고의 편차가 좀 큰 과목입니다. 아마 이미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쵸? 그래서 물리학에 진짜 한 번 말했을 때 곧잘 듣는 아이들부터, 이건 선행을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곧잘 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2번, 3번을 해도 욕하고 도저히 못하겠어라든가, 문제 조금만 설계를 바꿔도 바로 적용을 못 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좀 훈련해야 되는, 학생들마다 훈련되는 그런 필요한 것들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상위반 하나 분리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마 내일 점심 이후부터는 아마 찾아오시면 아마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계획은 똑같고요. 요즘 차이를 조금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퍼센트를 이렇게 일단 표현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순간일 거고, 문풀을 통해서 개념 이해가 좀 필요한데, 어쨌든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바로 알아듣고, 문풀을 꽤나 많이 진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일단 퍼센트 분류했고, 뭐라고 표현할까 하다가, 물리학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얘기해서, 아이들 같은 경우도 되게 똑같은 거 자꾸 물어보면 나중에 좀 민망해해요. 막 물어보고 설명해주고 물어보고 설명해주고 하면은 딱 얘기를 해보면 동공을 보면 느껴지잖아요. 얘가 지금 알아듣고 있다 못 알아듣고 있다. 그럼 이제 한 3번째쯤 되면 본인도 이게 약간 그 안타까운 건데 본인에게 도는 거죠. 내가 이걸 자꾸 못 풀고 있으니까 풀고 싶은데 못 풀고 있으니까 아 괜찮다 계속 물어봐라. 그래서 나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답해줄 수 있다.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상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최상위 물리에서 탄탄한 정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진짜 기계처럼 문풀을 하길 원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도 적재적소에 정석으로 푸는 방법, 사실 굉장히 수학에서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죠. 정석으로 이렇게 풀 수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거 생략해서 이렇게도 풀 수 있어. 이런 길들을 저는 여러 개를 제시하고 나서 학생들 입장에서 편한 걸 택하게 해요. 이거는 그래프를 하는 게 좋아. 이거는 공식을 하는 게 좋아. 라고 했을 때, 근데 본인들은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보통의 인간강사들 물리 수업들을 보면은, 무슨 파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프파, 공식파, 이 단어에서 이런 게 좀 정해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알려줄 때는 다 일단 길을 여러 개 알려주고, 애들이 푸는 거 봐서, 왜냐면 이제 풀이를 보고 나면, 특정 단어에서 그래프를 자꾸 그리는 애들이 있고, 특정 단어에서 공식 위에 써놓고 시작하는 애들이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런 걸 빨리 파악한 다음에, 너는 그럼 이게 편하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걸로 갔을 때, 공식으로만 갔을 때는, 이런 조건일 때는 바로 안 풀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래프로 하는 게, 1분 정도 줄일 수 있는, 1, 2분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알아만 둬야 된다.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네, 보세요. 네.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길을 하나만 알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다 소개를 하고, 본인들에게 맞는 풀이 방법. 이왕이면 또 빨리 풀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썼는데, 사실 두 반의 목표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여기라고 해서, 너 2등급까지만 갖고 끝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쵸? 이 친구들은 이제 1등급으로 가거나, 혹은 1등급을 지키려고 이제 반에 들어온 친구들일 테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고, 여기 양쪽에 뒤에 소개를 할 텐데, 과제는 기본적으로 일단 같은 과제가 나가요. 같은 과제가 나가는데, 그 과제에서 학생들의 상태에 따라서 너는 어디까지 일단 풀고,
혹은 우리 반은 어디까지 풀고 그 다음부터는 따로 개인적으로 좀 체크하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를 더 많이 주고 근데 더 많이 줬을 때 더 풀어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를 더 안 준다? 이거는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쵸? 어쨌든 이들 중에서도 1등급이 나와야 하고 이들도 1등급을 지켜야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을 동일하게 나가고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교재 일단 개념선을 하이탑으로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부교재는 4차 편집 여기는 이게 진짜 EBS가 더 이상 물리학을 위한 수능 책들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많이 출제된 것들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 좀 고민을 담길 형태의 그런 그래프나 설계들 그런 문제들 모아가지고 네 보고서를 냈고요. 그리고 초과과제 말씀드렸던 기본 실전 도전인데 만약 최상위 반 친구들이 해봤을 때 우리 반은 무리 없이 운영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기본을 일단 참고만 해봐 라고 해서 이제 실전부터 도전까지 바로 이제 검사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앞선 친구들 그 기본반에서 이제 뒤를 좀 어려워한 다음에 일단 실전 몇 번까지 풀어봐 도전 몇 번까지 풀어봐 하고 나머지 문제들도 우리가 어쨌든 등급을 형성하기 위해서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 같이 문표를 좀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처하려고 합니다. 매일 리뷰 테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막전주에 내신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번 방특에서 많이 나왔던 현상인데 물리학 원이 아니고 물리학입니다. 네. 자꾸 이제 근세 모사하게 이 질문이 와가지고 저희는 개정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물리학 원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물리학이라 적혀있는 네, 파란색 바탕에 물리학이라 적혀있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이게 서점에 가도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서점에서는 학년이 어떻고 이렇게 보통 묻기보다는 이거 올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소개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고3들을 위해서 올해 나온 건지 그걸 이제 구별 안 하고 보통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다시 되물어보세요. 물어보셨다가 근데 이거 올해 나온 거라고 하시던데요. 근데 아니다. 우리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데 네, 꼭 숫자가 없는 물리학을 고르셔야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부교재와 초과과제 제 그거고 네, 이번에 물리학 레시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바꿀까 하다가 먹는 거 이름 썼으니까 그냥 그대로 썼고요. 이거는 네 유리 테스트 미통 과제들에 대해서 클리닝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복습 영상, 자유질문, 과제 테스트 클리닝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가 미달되었을 때 핵심 개념 몇 개를 가지고 개념들을 다시 좀 짚고 그리고 심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제시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복습 영상을 유튜브로 항상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상태랑 많이 다릅니다. 맞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자유롭게 질문하라. 이거 제한을 걸어보니까 시간 제한 걸리기 직전에 애들이 막 몰아서 질문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2시까지 하렴이라고 하면 1시 59분 58초에 이게 농담이에요. 실제 있는 사례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59분이 되었을 때 그동안 질문한 문제 막 찍어놨다가 그 열몇 개가 확 날아요. 2초 전에가 날아오고 이래요. 이제 저가 보기에는 1시 59분을 보낸 거예요. 속으로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궁금해졌을 때 물어봐라. 네, 지금도 네, 새벽에도 답을 할 수 있다. 혹시나 내가 잠이 든 상태라면 다음에 아침에 꼭 답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방특 때 많이들 활용합니다. 방특이 끝나갈 시점이 되니까 지금쯤 되니까 이제 질문하는 친구를 계속하고 네, 그런 경향이 보이긴 한데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드립니다. 뭔가 날아오면 패드에다가 써가지고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친구들에게 여기도 이거 뭐냐 이거 뭡니까 했을 때 이거 이래서 틀린 거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방특 듣고 있는 친구인데 이렇게 줄로만 물어봐요. 문제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안 돼. 이건 이렇게 생각해. 무조건. 네, 가끔 이거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써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거 말고 딴 거 생각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는 뜻인데, 네, 이렇게 하면은 고맙게도 하트를 달아주고 이럽니다. 네. 테스트 결과 안내는 이렇게 나가고요. 원래는 이렇게 카톡으로 하나씩 안내를 하다가 이번 방특부터는 네, 이런 형태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지난주 거여서 혹시나 점수를 보고 학생이 특정될까봐
네, 일단 가볍고요. 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 후기 드리고요. 후기 드리고, 후기 몇 개는 좋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1학년 친구인데, 이 친구는 1학기 중간 때 뭐 강사분, 1학기 기말 때 뭐 강사분 수업을 듣고 2학기 중간 때 저한테 온 거예요. 제가 세 번째 강사인 거죠.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험을 못 봤을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학원을 바꾸는 선택을 막 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학기 중간 때 정착을 해서 쌤이 진짜 제가 만난 과학쌤 중에 제일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 주시고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애들이 잘 이해할까 고민하셨던 게 보이기도 했고 이걸 어떻게 알지? 이거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쭉 가서 인간적으로도 항상 되게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게 보여서 나도 나중에 저런 어린애로 살아야지 내가 이 정도까지였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네,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 네, 점수도 따고 그리고 네, 과학 자체도 되게 즐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걸 네,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방특 때 이제 들었던 경우고요. 네, 인터넷 이건 대치동 이제 거기 있거든요. 캡처해서 가져왔고 제 후배가 된 케이스가 되겠고요. 네, 마지막 강조를 좀 드리면 토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에 네, 그 일반반이라고 하죠. 네, 일단 세상이가 아닌 반 개념 위주로 좀 잘 설명해서 친절하게 제가 이끌어갈 예정인 두 반이고요. 그리고 1패나 아니면 1등을 받은 친구들 모아서 토요일 아침에 모아서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이번에 제가 이렇게 개설을 할 예정이고 혹시 북일고 어머니 계시다면 북일고는 토요일 오후 2시에 개강을 해요. 네, 토요일 낮에 물리학 수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지금까지 올바른 개념의 과학을 가르치는 김동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